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 최근 지난 10일이죠.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이 사실 엉뚱하다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어떤 트윗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엉뚱한 어떤 그 논법을 활용을 해서 예. 최대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로 향해 나가는 그런 좀 나름대로 노련한 예.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죠. 예.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고무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2번 전화를 통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 통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훈련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내용이었고. 예. 두 번째 이제 이 통화한 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를 통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과 조건이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열려 있다. 예.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적절하게 북한이 이렇게 대화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제재와 압박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의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래서 좀 고무적인 그런 예. 분위기 속에서 희망 섞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측에서도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우리 정영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헷갈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또 트럼프의 전략적인 의도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지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김열수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대통령이 압박과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통한 것 같아라든가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어디까지나 물론 이제 그게 실체적인 것도 있지만 예. 상당히 이게 인사치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채널로 봤을 때 이제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또 김정은 정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 방법으로 상당히 우리가 좀 엉뚱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법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다루고 있다. 예. 이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예. 들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신년사에서 내 책상 위에 버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난 더 큰 버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또 바뀌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핵 버튼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어른의 입장에서 좀 준엄하게 꾸짖는 예. 그런 발언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대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걸 예. 통해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핵 단추는 작동도 안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핵 단추는 더 크기도 하고 작동도 잘한다. 예. 참 오히려 김정은 스스로를 자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실수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반전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남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대통령과 전화를 통하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국적으로 미북 간의 회담으로 가는데 큰 이제 현재까지는 장애물이 좀 있지만 예. 잘하면은 극복도 가능하겠다 그런 자신감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10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이렇게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하지 예.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자 또 일부에서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미북 대화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예. 물밑 대화는 끊임없이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사실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 국무부 쪽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사실상 북한과 여러 가지 그 대화 채널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미 그 밝힌 바가 사실 있죠. 그렇지만 이제 미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오는 그 미북 대화는 그야말로 이제 북한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변화라든가 예. 아니면은 북한 그 변화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그 수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것에 사실은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게 좀 중요하고 판단이 중요하고 그것에 판단한다면은 그런 미북 대화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자기들이 소위 백기드는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화로 나오겠다고 네. 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이 이미 화성 15형이다 이래서 뭐 그 온갖 그 핵 미사일 수단 핵 수단 자체를 운반 수단 자체를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놓고 있고 또 핵실험을 또 여러 차례 함으로써 핵국가로서 또 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에 이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더 이상 더 발전시켜 나가서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중단을 앞으로 미북 대화가 재개되는 어떤 그런 중거로 삼는다면은 앞으로 또 미북 대화의 어떤 가능성이 사실 있겠다 이래 하는데 예. 오히려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남북 대화 자체가 그런 그 미북 대화를 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전초적인 하나의 그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엊그제 여기 YTN 바로 이 스튜디오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예. 대통령께서 그걸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뭐 대표 단장으로 꾸려진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북한도 그 채용의 정도 사실상 뭐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예. 사람 정도가 좀 내려와서 사실상의 평창 올림픽 그 기간 중에 양쪽에서 좀 만날 수 있도록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저 밑에 실무급 회의도 안 하고 뭐 그 위에 뭐 장관급 회의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미국의 2인자고 북한의 2인자고 서로 만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설득해내고 또 이제 만일 채용회가 온다라고 하면 채용회를 얼마나 설득해내느냐에 따라서 양쪽의 회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의지를 확인하면 그것이 미북 대화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큰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정말 인류의 축제로서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노력을 더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앞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분야에서도 좀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후자 쪽이 좀 일리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 행태 자체를 뭐 비정상적인 것으로 매도를 한다면은 아마 미 국내에서 반 트럼프 진영이라든가 이런 예. 데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이 비정상적으로 본다면 참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름대로 내놓는 그 던지는 말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위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책상 위에 그 핵 버튼이 있다 이래 얘기했을 때 자기들은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그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버튼은 자기한테 있다 하면서 이래 얘기 맞받아치는 것은 얘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은 그래 잘 알고 있다.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감이야. 할 정도로 사실 지극히 이것을 낮춰버림으로써 예. 그 자체에 북한의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일거에 어떤 의미에서 그 낮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다음 거기에 또 나아가가지고 야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지속적으로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야. 네 네. 잘만 한다면은 내 대화도 해줄게 하는 이런 어떤 받아치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노련한
그런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 네.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실 얼토당토 않고 굉장히 그 획기적인 정도의 뭔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그 핵무장을 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얘기할 정도로 네. 그 후보 시절에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또 어떻게 비핵화 쪽으로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리고 또 우리 FTA 문제라든가 우리 또 국방비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비용 분담 문제라든가 네. 이런 데 있어서 실리를 챙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들을 비이성적으로 본다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된 협상력을 중심으로 해 본다면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그 대미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소위 그 대북 정책 이런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런 대화 분위기하고는 또 별도로 제재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반도 안보 국제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처럼 대화 또 압박 투트랙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투트랙 가는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죠. 예. 최대한의 압박과 이제 관여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밴쿠버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사실상 어제 그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예. 한 달 전 정도에 결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느냐라고 하면 한국전 때 참전했던 우리 유엔군 요원으로 참전했던 우리가 흔히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16개 국가의 예. 외교부 장관들, 한국까지 포함해서 17개 국가의 외교부 장관들이죠. 그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네. 이제 해상 봉쇄 문제하고 자금줄 이제 어떻게 차단할 거냐 아마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한 얘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달 전 정도에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밴쿠버에서 열리는 이 회의를 얘기하면서 이 회의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16개 국가의 국방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군사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번에 외교부 장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선택해 나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의 하나로서 바로 이 군사회담이 또 열리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군사적인 이제 옵션 쪽으로 방향이 더 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북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북미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외교가에서는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게 결국은 강력한 제재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올해 첫 시찰지로 찾은 국가과학원 앞서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또 신년사에서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제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기도 해요. 제재에 대한 압박은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아무리 개방되지 않은 그런 국가라고 하지만 예. 그러나 이전에 그 냉전 시대의 그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국가들 간에 교류로서 어떤 의미에서 그 만족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국가는 다 사라졌고 일반 네. 보통 국가들과 나름대로 그 경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분야에 그 한정돼 있지만 여타의 이 외교적 차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제한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제재의 그만큼 심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작년에 그렇게 빨리 그 핵 무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서둘르는 이유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이거 대외적으로 자기들의 핵 무력을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정도로 빨리 그 고지를 구축을 해놓고 이러한 제재와 압박을 사실 풀기 위한 소위 대미 외교라든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여기에 앞장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남북 대화에 있어서도 제재에서 어쩔 수 없이 꺼려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 핵무력
협력 완성 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분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는 그런 대안으로 대화가 나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전에 볼 수 없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화해 국면이 조금 더 진전되고 뭔가 좀 제재를 풀어볼까 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사실상 지금 우리 정영태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만 11개인데요. 예. 그중에 이제 북한이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 이걸 틀어막기 시작한 것이 작년도 11월 30일 날 결의된 안보리 결의안 232일부터거든요. 예. 231, 2356 뭐 그다음에 뭐 2375, 2397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하면 북한 수출의 95% 정도 틀어막을 수 있고요. 예.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제 틀어막는 방향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스스로가 제재와 압박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독자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하고 또 북한 사이에 합작 회사로 운영하는 그런 중국 내에 있는 북한의 음식점이라든지 예. 또는 뭐 칠보산 호텔이라든지 그런 호텔들이 전부 다 또 다 폐쇄되잖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할 거냐. 그 탈출하는 것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탈출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일정 부분 기여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제재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 제재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겠는가. 결국 회담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지금 뭐 이제 실무회담 내에서는 그쪽에 이제 방문단의 뭐 어떤 규모라든가 네. 그리고 또 그 방문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뭐 배려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체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방문단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올 것인가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실무적인 문제가 되겠죠. 뭐 네. 이것이 이제 주가 되겠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군사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열리게 된다면은 보다 더 실질적인 어떤 남북한의 DMZ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15일에 열리게 될 실무회담에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군사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실무적인 얘기에 초점은 일단 가지 않겠느냐는 예. 생각입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확정하자 김정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문제와 관련된 이번 라운드에서 이겼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상 뭐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문제인데요. 왜 예. 그러냐면은 중국은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예. 한반도 비핵화해야 된다. 이 원칙 갖고 있는데 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푸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비핵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재에 동참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푸틴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북한은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상당히 이 북한 체제가 불안정했는데 완전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고 예. 체제도 안정이 됐다. 앞으로 무슨 회담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된 상태에서 회담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것은 아마 러시아를 제외한 뭐 중국, 미국, 우리 한국, 일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답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요. 죄송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가 한반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 예.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하니까 이 북한 스스로도 결국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를 좀 끌어들여서 이 국면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아떨어진 결과로서 이 푸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계의 지도자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이제 조금 추가를 하면은 사실은 그 러시아가 이번에 그 북한과 관련된 이런 그 입장은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대미 그 견제 외교 이런 측면이니까 뭐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미러 간의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예. 그런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예. 함으로써 소위 이제 미국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견제를 함으로써 다른 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예. 또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중국이 자꾸 핵심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으로 뜨니까 사실 기존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관심이 안 갖고 있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것은 이 외교적인 어떤 그 수단은 상당히 여러 가지 외교적 이익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예. 그런 형태의 또 사실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판단을 내놓음으로써 자기들의 가치를 높인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